공사는 다 끝났는데 개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한 구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도로 설계를 변경한 이후에 안전사고가 뻔히 예상되는 시설로 전락해버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조심성이 있어야겠죠. 사고도 있지 않을까. 개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고 위험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네, 지역의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추적 분석하는 심층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진출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다영 기자, 먼저 이 지산나들목 진출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도로인가요? 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달리다가 인근 국지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진출로입니다. 지산터널과 산수터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산 유원지나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로 개설 취지도 좋고 공사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식 개통 못 하고 있죠? 네, 원래 개통하려던 날짜는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이 예정일 일주일 전쯤에 개통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가 얽기 쉬운 겨울철에 도로 체계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커진다, 그런 이유였는데요. 네. 도로 사업을 주관한 광주시가 스스로 도로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봄 됐으니까 개통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지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도로 구조대로라면 네. 운전자들이 평소 운전 습관과는 정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1차선 쪽 가장 왼쪽 차선에 진출로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진출로가 가장 오른쪽, 그러니까 갓길 쪽에 나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도로를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운전자들이 보통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것에 익숙한데 여기서는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최고 제한 속도가 90km 정도가 됩니다. 거의 모든 차량들이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곳인데요. 진출로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낮출 경우 아니면 차선을 미리 바꾸지 못한 운전자가 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맞고요. 1차선 같은 경우는 추월 차선이니까 또 속도도 빠를 겁니다. 또 이런 구조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과 더해서 터널과 진출로 간의 간격도 좀 문제가 있다고요? 네,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한 70m쯤 되는 지점에 진출로가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70m쯤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격거리가 675m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빛에 적응하는 시간, 그리고 진출로를 인지하고 주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기준에 한참 부족한 겁니다. 왼쪽 진출로가 전국에 11곳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이격거리까지 짧아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겹쳐 있는 건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게 취재 과정에서 거듭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상으로 필요한 거리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짧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국토교통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로인 건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처음부터 설계가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우측 진출로였는데요. 네. 계획을 세우고 착공 단계에 들어설 무렵까지만 해도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2018년 11월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 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주민 30여 명, 시청 관계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까지 모두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우측으로 진출로를 만들면 주변 교통 여건이 더 열악해질 것이다. 소음이나 분진, 그리고 사생활 침해 같은 추가적인 문제까지 생긴다, 이런 반대 의견이 거세게 나온 겁니다. 결국에 이 반대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꾼 도로 설계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설계 바꿀 때 안전성 검증 없었나요? 제가 이 설계 변경안을
뭐 좀 구상하는 단계에서 참여한 업체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봤는데 물론 당시 논의 과정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또 이제 업체 관계자들이 진출로를 뚫어서 더 편하게 오고 가게 하자 이런 본래의 사업 취지도 살리고 민원도 고려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고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도로를 다 만들고도 개통을 연기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른쪽 진출로를 왼쪽으로 바꾸는 거 그 단순한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교통공단이나 민간 전문가 그런 의견들이 지금 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3차례 정도 엽니다. 뭐 대학 교수, 경찰청,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나름의 대안으로 제시가 된 설계 변경안이지만 이 자리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빗발쳤습니다. 취재 과정 당시에 자문회의의 의견서를 입수했는데요.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민원보다는 교통 흐름과 안전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쏟아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도로교통공단이 더 이상 자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참을 선언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관계자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계획안을 반대를 했는데 강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자문해드릴 의견은 없을 것 같다는 내부 그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제 회의는 그 이상 참석 안 하는 걸로. 네, 반대를 했는데도 광주시가 설계 변경안을 강행해서 결국에 불참을 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자문을 포기한 셈입니다. 교통 분야의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밖에 없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또 화면에 이제 자문 그 의견서인가요? 이게 나왔는데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정량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좀 너무 허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광주시는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행정 처리가 과연 타당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광주 시민 전체의 안전 그리고 광주를 찾는 타 지역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모두 고려를 한 건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도로가 개통을 못하고 있다니까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 이제 이 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통하려면 어떻게든지 뭐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할 텐데요. 네, 사실 공사 과정에서도 뭐 안내판 같은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일부는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개통 연기를 한 이후에 광주시는 이제 민간업체에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걸 맡긴 상태입니다. 이 용역은 다음 달 초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용역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자문위원 가운데 몇 분과 직접 말씀을 나눠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로선 어떻게든 도로를 개통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를 어떻게 얼마나 더 설치를 하면 좀 안전이 확보되겠는가 이쪽에 논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다현 기자는 이제 현장도 직접 가보고 현장 관계자들도 만나본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진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키를 쥐고 상황을 좀 주도해야 될 광주시가 행정을 좀 무책임하게 했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광주시에선 민원이 워낙에 거셌다, 민원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건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어떤 민원도 허술하게 듣거나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충실하게 듣되 또 다른 대안을 실행했을 때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까지 잘 검토를 하는 게 광주시가 했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소 잃고 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가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도로를 개통하는데 행정력을 좀 쏟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다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